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이러브 나인입니다. 오늘 진짜 큰일 났어요. 테슬라 오너분들 사이에서 지금 난리가 났는데요. 여러분도 혹시 최근에 FSD V14 업데이트 하셨나요? 그럼 이미 경험하셨을 수도 있는데 업데이트하고 나서 갑자기 오토파일럿이 작동은 안 한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냐고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테슬라가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오토파일럿이 어떻게 바뀔 건지 완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꾹 눌러주시고요. 바로 시작해 볼게요. 자, 여러분, 테슬라 오너들이 정말 손꼽아 기다리던 FSD V14 업데이트가 드디어 시작됐잖아요. 그런데 업데이트를 마치고 차에 올라탄 드라이버들이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왜냐면 TACC, 그러니까 트래픽 어웨어 크루즈 컨트롤, 교통 상황 인식 크루즈 컨트롤이요, 그리고 오토 스티어 자동 조향 기능이 완전히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여기서 잠깐 테슬라 안 타보신 분들을 위해 설명을 좀 드릴게요. TACC는 뭐냐면요, 앞차와의 거리를 자동으로 유지하면서 속도를 조절해주는 크루즈 컨트롤이에요. 그냥 일반 크루즈 컨트롤은 내가 설정한 속도로 계속 가는 건데, TACC는 앞차가 느려지면 나도 같이 느려지고, 앞차가 빨라지면 나도 다시 원래 속도로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오토 스티어는 차선을 인식해서 핸들을 자동으로 조향해주는 기능이고요. 이 두 가지 기능이 테슬라 오토파일럿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이게 갑자기 안 된다는 거예요. 더 황당한 건 뭐냐면요, UI에는 옵션이 그대로 나타나요. 버튼도 있고 메뉴도 있는데 막상 활성화를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완전히 좌절감 느끼는 거죠. 그래서 FSD V14.1 초기 버전에서는요, 테슬라가 메시지를 띄웠대요. 뭐라고 했냐면, 트래픽 에어 크루즈 컨트롤과 오토 스티어는 곧 출시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에서 사용 가능할 예정입니다 라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일시적인 버그인가 보다, 곧 고쳐지겠지 하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하나 있어요. 최신 빌드에서는 이 메시지조차 사라졌다는 거예요. 안내 메시지도 없어지고 기능도 안 돌아오고 전이 오리무중인 상황이 된 거죠. 이게 단순한 버그인가요? 아니면 일시적으로 비활성화된 기능인가요? 그런데 말이죠, 여기에는 훨씬 더 큰 그림이 숨어있을 수 있어요. 테슬라가 오랫동안 준비해왔던 정말 엄청난 아키텍처처 변화의 시작일 수도 있다는 거죠. 뭐냐면요, 테슬라가 지금까지 따로따로 운영하던 오토파일럿과 FSD 소프트웨어를 하나의 플랫폼으로 통합하는 작업을 시작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아, 그런데 여기서 또 업데이트가 하나 있어요. 최근에 정정 보도가 나왔는데요, 테슬라가 FSD V1 포덤 1.3 버전부터는 오토 스티어를 다시 추가했다고 해요. 그런데 여전히 TACC는 사용할 수 없다는 거죠. 물론 이게 특정 차량의 버그일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더 큰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어요. 도대체 테슬라가 언제쯤 TACC와 오토 스티어를 FSD의 일부 기능으로 완전히 대체할 것인가? 이게 핵심 질문이에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파헤쳐 볼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이걸 이해하려면 테슬라의 두 개의 뇌 문제를 알아야 해요. 투 브레인스 프로블렘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요, 겉으로 보기에는 FSD가 오토파일럿 투 파일럿에다가 신의 주행 기능을 추가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완전히 다른 시스템이에요. 훨씬 더 발전된 차원이 다른 시스템이라는 거죠. 같은 기능을 수행할 때도, 예를 들어 차선 유지를 할 때도 FSD와 오토파일럿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작동해요. 자, 지금까지 테슬라 차량들은 본질적으로 두 개의 독립된 주행례를 동시에 돌려왔어요. 하나는 레거시 오토파일럿, 그러니까 AP 스택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담당하는 게 뭐냐면요, 핵심적인 운전자 보조 기능과 안전 기능들이에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레인 디파처 어버이던스, 차선 이탈 방지 기능이요, 블라인드 스팟 콜리전 어닝, 사각지대 충돌 경고, 콜리전 어버이던스 아시스트, 충돌 회피 보조, 어토마틱 이머전시 브레이킹, 자동 긴급 제동, 멀티 콜리전 브레이킹, 다중 충돌 제동, 업스타클 어웨어 아셀러레이션, 장애물 인식 가속, 레인 아시스트, 차선 보조, 그리고 스피드 아시스트, 속도 보조까지. 와, 엄청나게 많은 기능들이죠. 이 모든 게 레거시 오토파일럿 스택에서 돌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시스템의 특징이 뭐냐면요, 주로 테슬라 주변에 달려있는 개별 카메라에서 나오는 스티칭되지 않은 데이터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스티칭이 미칭이 뭐냐면요, 여러 카메라의 영상을 하나로 합쳐서 360도 전체 상황을 보는 건데, 레거시 오토파일럿은 그걸 안 했어요. 각 카메라가 본 걸 따로따로 처리했던 거죠. 그런데 FSD B1, 2부터는 전체 카메라 어레이를 활용해서 세상을 하나로 꿰매서 상황 인식을 훨씬 정확하게 하고 있었어요. 더 심각한 건 뭐냐면요, AI4 차량, 그러니까 최신 하드웨어를 장착한 차량들의 경우에는
이 안전망 역할을 하는 레거시 시스템이 더 낮은 해상도와 더 낮은 리프레시 레이트로 돌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최신 차인데 안전 기능은 구형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었던 거죠. 동시에 말이에요. 더 발전된 FSD 스태그는 또 따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이건 차량 주변의 전체 멀티 카메라 뷰리 기를 활용해서 복잡한 시내 주행을 처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 시스템이 동시에 병렬로 돌아가면서 컴퓨팅 리소스를 나눠 쓰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얼마나 비효율적이냐면요. FSD 모델의 크기와 복잡성에 천장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더 강력하고 큰 모델을 못 쓰는 거죠. 왜냐하면 컴퓨팅 파워를 레거시 시스템이랑 나눠 써야 하니까요. 비유를 들어볼게요. 이건 차 안에 항상 두 명의 다른 운전자가 있는 것과 같아요. 한 명은 안전에만 집중하고 다른 한 명은 실제 운전에 집중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차량 내에서 이 두 시스템이 같은 컴퓨팅 파워를 공유하면서 서로 경쟁하고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비효율적이죠. 자, 그래서 테슬라가 뭘 하고 있냐면요. 안전 기능들을 FSD 스택으로 옮기기 시작했어요. FSD V1.4가 뭐냐면요. 오래된 오토파일럿 스택을 완전히 은퇴시키는 두 번째 단계인 거예요. 첫 번째 단계는 이미 있었어요. 테슬라가 이전에 레인 디파처 어보이던스, 차선 이탈 방지 기능이랑 레인 애시스트, 차선 보조 기능을 이미 FSD 스택으로 옮겼거든요. 이게 프로세스의 시작이었던 거죠. 이제 모든 주행 기능을 단일 FSD 스택으로 마이그레이션 하면서요. 테슬라는 엄청나게 큰 엔지니어링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두 가지 핵심적인 이점을 가져다 준다고 해요. 첫 번째로요. 모든 표준 안전 기능들이 이제 FSD 스택의 우수한 멀티 카메라 월드뷰로 구동되는 거예요. 이게 뭘 할 수 있냐면요. 다른 물체에 가려진 차량들도 추적할 수 있고요. 차량 주변 3D 공간에서 그것들의 상대적인 움직임을 예측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긴급 제동이나 차선 유지 같은 기능들이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데이터와 환경적 맥락을 가지고 작동한다는 거예요. 엄청난 안전성 업그레이드인 거죠. 예전에는 한쪽 카메라로만 보던 걸 이제는 360도 전체를 보면서 판단하는 거예요. 차원이 다른 거죠. 두 번째 이점은 뭐냐면요. 중복되는 AP 스택을 제거하면서 귀중한 컴퓨팅 파워를 확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테슬라가 앞으로 훨씬 더 크고 강력한 FSD 신경망을 배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FSD V1.4에서 보고 있는 게 바로 이거일 수 있어요. 테슬라가 시스템들을 마이그레이션하고 FSD V1.4에게 더 많은 컴퓨팅 파워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AI 모델이 더 복잡해질 수 있고 더 똑똑해질 수 있고 더 많은 상황을 처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미래의 오토파일럿이 어떻게 될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통합이 가져올 영향은 정말 엄청나요. 이게 시사하는 바가 뭐냐면요. 미래의 기본 오토파일럿은 단순히 FSD 스택의 기능 제한 버전이 될 거라는 거예요. TACC와 오토스티어가 훨씬 더 발전된 코어 소프트웨어로 구동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요. 모든 사용자들이 본질적으로 FSD를 돌리는 건데 특정 기능들만 비활성화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신호등을 처리하거나 회전을 하는 기능은 꺼져 있고 TAC랑 오토스티어만 켜져 있는 식이죠.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모든 고객들에게 더 안전하고 더 능력 있는 기본 시스템을 제공한다는 거예요. 똑같은 TAC AC인데 이전보다 훨씬 똑똑한 AI가 돌리는 거죠. 차선을 볼 때도 360도로 보고 앞차의 움직임을 예측할 때도 훨씬 더 정확하게 예측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겨요. 이 새로운 FSD 기반 시스템이 어떻게 배포되고 승인될 것인가? 특히 유럽처럼 FSD 자체가 아직 합법화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어떻게 될 건가? 이게 정말 큰 문제예요. 왜냐면요. 유럽에서는 현재 FSD를 못 쓰잖아요. 그런데 기본 오토파일럿이 FSD 기반으로 바뀌면 이걸 어떻게 규제할 건가?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할 건가? 이런 복잡한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테슬라는 아마도 규제 기관들에게 설명해야 할 거예요. 이건 FSD가 아니라 FSD 기술을 사용하는 기본 오토파일럿입니다. 라고요. 그런데 기술적으로는 같은 시스템이잖아요. 단지 일부 기능만 비활성화된 거니까요. 이게 규제 승인을 받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에요. 자,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현재 상황은 뭐냐면요. FSD V1.4에서 TACC와 오토스티어가 일시적으로 사라진 거. 이게 단기적으로는 불편하지만요. 장기적으로 보면 훨씬 더 큰 변화의 신호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단순한 버그가 아니라 근본적인 소프트웨어 제작성일 수 있어요. 이 작업이 완료되면요. 핵심 안전 기능들이 훨씬 더 강력해질 뿐만 아니라 훨씬 더 능력 있고 재정의된 버전의 오토파일럿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지금까지는 오토파일럿 사용자들과 FSD 사용자들 사이에 엄청난 격차가 있었잖아요. 오토파일럿은 단순하고 FSD는 복잡하고 똑똑하고, 그런데 이제는 기본 오토파일럿도 FSD와 같은 데를 쓰게 되는 거예요. 단지 일부 기능만 비활성화되어 있을 뿐이죠. 이게 테슬라 입장에서도 엄청난 이점이에요. 왜냐면요, 두 개의 시스템을 따로 관리하고 업데이트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모든 개선 사항이 하나의 시스템에 적용되고 그게 전체 차량 라인업에 혜택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컴퓨팅 파워도 훨씬 효율적으로 쓸 수 있어요. 예전에는 두 시스템이 자원을 나눴었는데 이제는 하나의 시스템이 전체 파워를 다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면 AI 모델이 더 복잡해질 수 있고 더 많은 상황을 학습할 수 있고 결국에는 더 안전하고 더 똑똑한 주행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테슬라 오너 입장에서도요, 일단 이 과도기만 지나가면 훨씬 더 좋은 시스템을 쓰게 되는 거예요. 기본 오토파일럿만 쓰는 사람도 이제는 FSD급 인식 능력을 가진 시스템의 혜택을 받게 되는 거죠. 물론 지금 당장은 답답하죠. TACC도 안 되고 한동안은 오토스티어도 안 됐었고, 그런데 이게 테슬라가 더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해 거치는 과정일 수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한 걸음 물러나야 두 걸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잖아요. 테슬라의 소프트웨어 개발 철학이 원래 그래요. 완벽하게 다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일단 배포하고 빠르게 반복하면서 개선하는 거죠. 물론 그 과정에서 사용자들이 불편을 겪기도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더 빠른 발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보면요, 테슬라가 지금까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얼마나 많은 걸 개선해왔어요? 처음에는 없던 기능들이 하나둘씩 생기고 성능도 계속 좋아지고, 이것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지금은 불편하지만 몇 달 후에는 그때 그 불편함이 이걸 위한 거였구나 하고 이해하게 될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아이러브9과 함께 테슬라 FSD V1-4의 오토파일럿 이슈에 대해서 완전히 파헤쳐 봤는데요. 어떠셨나요? 단순히 버그나 실수가 아니라 테슬라가 계획하고 있는 엄청난 아키텍처 변화의 시작일 수 있다는 거 이해가 되시죠? 앞으로 테슬라의 모든 차량이 본질적으로 FSD를 탑재하게 될 거고, 단지 어떤 기능을 활성화하느냐에 따라 오토파일럿이냐 FSD냐가 결정되는 거죠. 이게 실현되면 정말 혁명적인 변화가 될 거예요. 여러분도 테슬라 타시나요? 아니면 테슬라 구매를 고민 중이신가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놓으시면 테슬라 관련 최신 소식을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어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FSD V1-4 업데이트 하셨나요? 오토파일럿 기능이 돌아왔나요? 아니면 아직도 안 되나요? 여러분의 경험을 공유해 주시면 다른 구독자분들께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아이러브9이었습니다. 안녕.